군요. 코스닥은 멈춰 있긴 합니다만 힘이 강하진 않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뭐 특징 섹터와 특징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승석 대표님, 그 전에 먼저 어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6천억 순매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제 일부 증권사였죠. 뭐 H증권이라고 돼 있는데 한맥증권 중소형사인데 주문 실수가 있었고 사실상 지금 기사 내용이 전해지는 바 파산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이제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거래선을 바꾸기 위해서 외국인 매도가 일부 있었다. 이것도 하나의 그 외국인 매도의 요인인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뭐 신뢰도의 문제로 진행이 될까요? 시장이 뒤숭숭하니까 어쨌든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뭐 대규모 그 파생 쪽 옵션 상품 주문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러면서 시장이 좀 어떤 수급이 왜곡됐다. 이렇게 어제 이미 뭐 장중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익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뭐 그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다 주식을 매도해서 뭐 이제 그야말로 뭐 계좌를 옮기기 위한 어떤 뭐 작업의 일환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 어쨌든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물론 뭐 잠재적인 뭐 반대로 생각한다면 잠재적으로 나중에 주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다시 생겼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심리상 문제로 우리가 역으로 본다면은 당장에 그 돈을 어저께 매도했는데 오늘 당장 다시 사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장의 수급이 개선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어제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좀 어쨌든 신뢰성 있게 좀 나온 것도 맞습니다만, 이건 근데 단편적 현상이고 일부 어떤 실수에 따른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일부 증권사의 그 트레이딩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실수가 뭐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야 뭐 하루 정도짜리라고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길게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또 앞서 장성택 그 사연과 관련돼서 대북 리스크 얘기가 언급이 됐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물론 이제 뭐 그것도 또 그렇습니다. 과거 사례를 본다면 저는 차라리 지금 현재 이게 시청자분들이 이걸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북한이 예전에 보게 되면 이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게 되면은 장중에 한번 출렁임은 있었지만 반발력이 훨씬 더 좋아져가지고 이후에 되려 그 변곡점,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 북한 리스크 관련된 부분은 항상 장이 안 좋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한번 크게 출렁이고 오히려 그 이후에 반발력이 높아진 사례가 확률적으로 본다면 아마 5번 중에 한 4번 정도는 됐었던 것 같습니다. 뭐 죄송스러운 얘기고 뭐 이건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저도 뭐 이런 얘기를 오죽하면 다 하겠습니까? 미사일 실험에도 한번 해줬으면은 차라리 그로 인해 가지고 장이 한번 그 이후로다가 밑으로 좀 한번 좀 변동성을 주고 출렁이면은 되려 반발력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참 이건 뭐 제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사견일 뿐이고. 예, 그냥 아니 그 얘기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별로 뭐 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지금 현재 분명히 아닙니다. 뭐 가장 큰 이슈는 역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지, 북한에 관련된 리스크, 뭐 일부 테마성 종목들, 뭐 전쟁 관련주가 금일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쪽과 관련된 일부 그냥 개별 종목 성향의 움직임이지, 뭐 시장 전체에 주는 영향은 현재는 없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체계적 위험은 아닐 것이다. 전쟁이라든지 국지적인 리스크가 나왔을 때는 사실, 시장의 매수로 대응해서 맞서라. 뭐 이런 경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북 리스크를 부각시키기 위한 얘기는 아니고요. 자, 이승원 대표님, 개별 이제 여기를 봐야 되겠는데, 뭐 오늘 한국항공우주, 뭐 그다음에 싸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고 있네요. 네. 뭐 관련 기업들은 뭡니까? 일단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성 신의주 그 북한에 대한 얘기입니다만은 그쪽과는 또 다르게 또 중국에서의 북한 개성 신의주 철도 얘기에 대한 그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서 그 대북 리스크가 불거질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1조 원대 수출 계약에 대한 쪽 이라크 쪽인가요? 고등훈련기 수출 계약 소식 때문에 아침에 이제 갭상승해서 이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약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 뭐 한국항공우주라든가 로템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들 좀 그 조정받을 때 사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는 추격하시기보다는 조정을 이용해서 이제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뭐 싸이 관련주, 뭐 지금 뭐 DI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DI가 무슨 수혜를 보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DI 같은 경우는 테마주로 좀 엮여서 움직인다.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싸이의 신곡이 21일 발표가 되는데 관련주로서 역시 YG 엔터테인먼트 강세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싸이를 떠나서 그동안에 좀 강세를 보여줬던 건 SM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시장과 상관없이 이제 강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SM 같은 경우는 엑소죠. 엑소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엑소 같은 경우는 엑소 M과 엑소 K로 이제 두 개 유닛으로 분리가 돼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철저하게 이제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엑소가 정말 십몇 년 만에 국내 시장에서 100만 장 이상에 대한 앨범을 오프라인 판매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런 한류에 대한 확산에 대한 천병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SM이 보여줬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조금만 걷어준다라면 시장에서 한 단계 이제 레벨업되는 그런 이제 구조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엑소 모멘텀이 주가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말 앞둔 금요일입니다.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포인트도 마저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시장에 대한 그런 뭐 조정에 대한 쪽은 좀 필수 뭐 피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조정폭이 크게 확대가 되는 흐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정이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에 대한 대금 자체가 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종목에 대한 하락도 쉽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반면에 상승이 나타날 때도 거래 대금 없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측면 그런 점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투매로 이어진다거나 할 상황에 대한 쪽은 좀 아니다라는 점으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승석 대표의 또 포인트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일단 뭐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뭐 지금 현재 시장 국면에서 뭐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주 수요일을 일단 넘어가 줘야 됩니다. 수요일 쪽에서 나오는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를 받아야지 시장이 움직이는데 물론 이제 이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고 저 역시도 어떻게 뭐 남의 나라 정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뭐 여기서 현재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의 미국 쪽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시장 쪽의 특성과 그다음에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미국 정부 쪽하고 정책 당국자하고 시장하고 소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다수의 예상치하고 크게 빗나가지 않는 과거 정책적인 그 결과를 내놓은 점을 고려한다면은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시각은 그동안도 얘기했다시피 미니 테이퍼링의 가능성, 그러니까 큰 규모로 테이퍼링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12월에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규모로 일단은 뭐 권투로 따진다면 뭐 잽 한번 날려본다는 기분으로다가 테이퍼링을 시행하고 그 시장의 반응과 경제의 반응을 살핀 다음에 점진적 확대를 할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다시 원위치 시킬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유력하게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도,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한 정도의 상황으로만 전개된다면 시장은 안 돌아갈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큰 규모라면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을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는 유력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니 테이퍼링의 시행 가능성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어쨌든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시행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점도 현재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너무 이쪽을 배제를 시키고 워낙 시장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한쪽으로 좀 치우친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네. 전략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면 역시 지금 현재 과연 우리가 여기서 주식을 가져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뭐 사야 되느냐, 늦게라도 팔아야 되느냐를 놓고 본다면은 뭐 제가 지금 현재 뭐 가장 정확하게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사는 거를 적극적으로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을 그동안 얘기 드렸다면 적어도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하나는 좀 그 보유의 관점이 낫겠고 한 가지만 마지막 말씀드리자면 이럴 때 포트폴리오를 잘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자, 이 글로벌 이슈인 테이퍼링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가정하고 주가가 지금 반영하고 있고 실제 테이퍼링이 안 됐을 경우나 테이퍼링이 하더라도 이미 주가에는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장 전후 함께해 주셨고요. 일주일 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여러 가지 자료들 준비해 주셔서 시청자분들께 좋은 내용 들려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코리아증권 리서치 이승석 대표,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